시작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글리코 영양소 굉장히 생소합니다. 글루코사민을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코사민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글리코 영양소는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글리코 영양소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생명의 달콤한 언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달콤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인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오장육부라고 하는 장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라고 하는 장기는요,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직은 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예요. 이러한 세포가 약 60조개에서 100조개로 우리 인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세포만 건강하다면 우리 인체가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포를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게 세포인데요. 세포 표면에 보면 마치 밤송이처럼 굉장히 많은 무수한 가시들이 덮여 있습니다. 이 가시를 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포 표면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방질이고 밤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지방과 단백질 표면에 마치 나뭇가지 형태로 한 가닥씩 심겨져 있습니다. 마치 사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단백질일까 아니면 비타민일까 아니면 지방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슬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8가지의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비타민도 아니고 미네랄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닌 굉장히 생소한 단당류라고 하는 물질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단당류로 사슬 형태로 이루었다고 해서 이 촉수를 당사슬이다라고도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세포 표면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 당사슬이 도대체 우리 인체에서 이 세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은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인지하느냐면 우리 몸속에 각종 많은 음식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몸속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면 세포 표면에 빨간 것이 당사슬입니다. 이 당사슬이 어떻게 보면 더듬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무언가가 들어온다면 더듬 하면서 그것이 내 몸을 공격하려고 하는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인지 아니면 우리 몸속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호르몬이나 이러한 종류들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것,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독소라는 것이 구별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하는 물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것이 면역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기초적인 1차 면역작용을 당사슬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이러한 촉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촉수들끼리 이렇게 건드리면서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포들끼리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당사슬을 구성을 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 결핍이 되었을 때 우리 몸속에 각종 면역의 붕괴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포 간의 교통 오류,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들이 쉽게 우리 몸속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쪽에 관련성이 있는 학습장애나 주의력 집중장애나 행동과다장애, 기타 심장병이나 불임이나 이러한 질병들의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이 된다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9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논문들에 보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과학 저널과 의학 저널들을 통해서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과학 저널과 의학 저널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 책자에 소개가 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아까 보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소개가 되었냐면 1995년도에 네이처라고 하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과학 저널의 표지에 소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세포 표면에는 당이라고 하는 글리코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당이 하는 역할들을 봤더니 인지하더라, 그리고 면역 기능을 하더라, 그리고 세포의 인식에 필수적이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996년 하프의 생화학 교과서, 이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이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1996년도부터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이 책자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 내용을 소개를 해드려보자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복합당질 촉수를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가 그 구성 요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책자에서는 사람이 수정을 하는데도 정자세포와 만자세포에 이 촉수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지, 전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01년도에 발간된 사이언스지인데요. 그것도 표지에 세포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포 중에서도 당사슬을 굉장히 큰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사슬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 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전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MIT 공과대학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합니다. 이 10가지의 신기술 중에서 글리코믹스, 당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의 기술 중에서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당지락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치를 내놓았느냐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지락에 대한 큰 관심의 이유는 당질이 인체에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의학적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자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이나 약국을 수십 년 동안 단골처럼 드나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뭔가 약을 드시고 병원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글리코믹스, 당지락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열려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품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2003년도에 MIT 공과대학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2006년 1월로 뉴턴지라고 하는 과학저널인데 일본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5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어판입니다. 이 뉴턴지라고 하는 과학저널에 소개가 된 내용을 보면 당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해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당사슬의 연구에 의해서 기대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적혀져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본다면 당사슬을 사용한 조직의 재생, 당사슬을 사용한 난치병이나 생활습관 질병의 신약, 그리고 당사슬을 사용한 감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의 신약, 기타 등등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 갖고 일본에서는 이 당사슬, 이 촉수를 굉장히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6년 2월호에 나온 과학동화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이게 국내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이 과학동화 책자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람 살리는 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계시는 책임연구원 3분께서 글을 기고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성능 신약 만드는 글라이트 믹스라고 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당사슬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2 교과서에도 세포 표면을 구성을 하고 있는 당사슬, 이 촉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단백질은 다른 세포를 구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장은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부과학성에서요, 일본에 있는 각 대학교에 이러한 주제를 하나씩 주면서 니들 대학에서는 뇌신경근육과 당사슬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또 니들 대학에서는 암과 당사슬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각종 주제를 여러 대학교에 주면서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각 대학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뇌신경근육과 당사슬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암과 당사슬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각 대학교에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문부과학성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면 당사슬의 이상이 많은 질병과 건강 회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 나온 책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일본에서 발간된 책자가 많죠. 그만큼 일본은 당사슬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일본 도서관협회 선정도서로 뽑힌 책자입니다. 식물은 훌륭하다, 식물은 대단하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자인데요. 그림으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자입니다. 아이들이 야채, 식물들을 잘 먹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은 많이 먹는데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자를 엄마들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니들이 왜 야채를 먹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책자입니다. 대체로 영양소에 대한 소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책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당사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내용이 수록이 되느냐면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면역은 어떻게 적과 악운을 구별하나라는 질문에 흐늘흐늘한 당사슬로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세포의 표면을 보니까 흐늘흐늘한 당사슬을 이렇게 마치 지렁이처럼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 끝에 안테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안테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온 어떠한 물질이 내가 적군인지 악군인지를 안테나로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촉수가 악수하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있듯이 서로 간의 촉수가 건드리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아까 교과서에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받았던 이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해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이게 면역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면역력이 높은 거고요. 면역력이 높게 되면 질병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밑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세포 한 개당 10만 개의 당사질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세포인데 요즘 건강한 사람들의 세포를 보더라도 3만 개에서 4만 개로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많은 질병들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10만 개가 있어야 될 수가 당사질이 지금은 3, 4만 개로 줄어들었을까? 줄어드는 원인은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생활 패턴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식생활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당사슬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식생활 패턴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나마 있었던 3, 4만 개의 당사슬도 앞으로 몇 년이 더 흐른다면 이게 만 개, 아니 수천 개로 줄어들어서 면역력은 거의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안테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안테나가 부러지니까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나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온 것인지 그것이 제대로 구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우리는 어떤 질병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압수를 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체 정보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면역의 이상 질병들이 쉽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하원 비밀 청문회 자료입니다. 2001년도 9월 달에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죠. 미국인들은 많은 공포감이 들었었고요. 많은 분노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더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생화학 테러전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빌딩 두 채만 무너졌지만 만약에 이것이 생화학 테러로 온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비밀 청문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 비밀 하원 청문회에 누가 가셨냐면 메가트크의 의학 전문가로 계셨던 맥다니엘 박사님께서 가셔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려본다면 어떤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당분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복잡하고 놀라운 과정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합성된 화합물의 분자 구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또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보호와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맨 밑에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당 영양소를 활용하여 탄저병 등과 숙주세포의 세포막 공격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의회 비밀 청문회에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자료입니다. 이건 국내에서 나온 MD 저널입니다. 메디칼 닥터 의사분들이 모은 책자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발간된 책자인데요. 여기에도 8가지 필수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암 등 희귀 난치병 전복 실마리를 풀 열쇠이다. 그리고 글리코를 활용한 신약 개발, 세계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의사분들이 보는 저널들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 책자는 서재열 박사님 아실 겁니다. TV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자연치유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써내셨는데요. 책 내용을 보면 건강한 몸을 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뭘 하느냐면 면역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지붕이 우리 몸도 이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이 지붕을 지탱하는 게 뭐냐면 기둥이 지붕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뭐냐면 운동이나 물이나 항산화제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기타 등등의 물질들입니다. 이 기둥이 제대로 서 있으면 지붕을 그 위에다 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면 면역력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기둥이 올바르게 서려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제대로 되어 있었을 때 기둥이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당 영양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면역체계의 가장 기본은 당 영양소가 바로 서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들을 대체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면 이게 논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논의 열매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항산화 역할을 높여서 건강을 유지를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런 거 알겠죠? 자, 이 논의는 농축을 시켜서 논의 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쭉 짜면은 논의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사이베리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아사이베리를 쭉 짜면 아사이베리 주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메가트크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포의 표면을 구성을 하고 있는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 이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면 자연계에 좋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런 식물들 중에 보니까 한두 가지의 글리코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는 식물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들에서 영양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축의 방법보다는 추출의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단적인 예가 알로에에 만노즈라고 하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로에를 660kg을 가지고 만노즈를 1kg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원료 속에서 유해 성분이 1kg를 뽑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660대 1의 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8가지의 이 영양소들을 한 군데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엠브로투스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이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8가지의 영양소를 통해서 세포 표면의 촉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세포가 건강하게 되면 우리 인체가 전체적으로 건강은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을 1996년도에 특허를 출원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특허를 출원해서 2004년도에 특허를 획득을 받았는데요. 한국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특허 전문을 다 열람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열람을 해보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렇게 좋으면 약으로 나가면 왜 약으로 안 나오고 니들이 판매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어떤 내용을 수록을 해놨냐면 1970년대에는 비타민의 시대이다. 1980년대에는 허브 제품의 시대이다. 1990년대에는 항산화 제품의 시대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면역 시대이며 세포 건강학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1980년대의 허브 시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연구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라도 미래에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의 사정을 봐서라도 우리도 면역시대, 세포의 건강시대를 맞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당 영양소, 8가지 필수 영양소 및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기능식품화하여 출시한 브랜드가 메가테크로 명명하여 1996년도부터 세계시장에 그 제품이 세상에 선을 보이고 있다. 면역시대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글리코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도 연구하자라고 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많은 회사에서, 많은 또 이 제약회 회사에서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특허권 때문에 어떤 회사도 아직까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글리코 설명을